트레이더의 와치리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진 KB증권 명동스타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PB님께서 첫 번째 특징주로 골라주신 SK텔레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는 6%가량 급등하면서 6만 3천 원의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5%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미국향 호재를 받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SK텔레콤 관련해서 이러한 이슈는 단기간에 그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SK텔레콤 기업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주셨던 미국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 더불어서 배당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입니다. 국내 전체 매출의 약 80%가 사실상 유무선 통신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나머지가 미디어와 기업용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보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은 단기와 중기를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5년에는 매출이 약 17조 원, 영업이익은 약 1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이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본업의 악화라기보다는 희망퇴직에 따라서 일회성 인건비가 지급이 된다는 점, 그리고 고객 감사 패키지 등 비용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서 더 중요한 미래를 보았을 때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약 2조 원 정도, EPS는 주당 순이익은 5,800원대로 과거 수준 이익 체력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SK텔레콤에서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배당 불확실성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라는 점입니다. 3분기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이후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지만 이 이슈는 이미 2달 이상 시장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상태이지 않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2026년에는 배당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냐를 봤을 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예상 EPS는 5,000원에서 약 6,000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 기준 한 50%의 배당 정책을 적용을 하면은 주당 배당금은 약 3,500원, 배당 수익률로는 5% 중후반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 화두이기도 하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가능성까지 감안을 했을 때 회사가 배당을 정상화할 요인이 충분하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와 오늘 급등한 사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트로픽 지분 가치가 사실상 숨은 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엔트로픽 회사에 약 1억 달러 수준의 지분 가치를 투자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약 17.5억 달러, 하나로 약 2.5조 원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엔트로픽 지분율은 희석을 감안을 해도 약 0.5% 내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시가총액 대비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을 미국향 수혜까지 보았을 때 저희가 올 한 해 상반기 정도에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지분 가치도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배당 수익률 5%가 기대되는 SK텔레콤 첫 번째 특징주로 골라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AP 위성을 골라주셨는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오늘도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PB님께서 골라주셨던 시점 대비해서도 지금 엄청난 급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방송 시작과 동시에 20%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전략은요? 네, 사실 제가 방송 준비하는 동안 한 10분 정도 장을 못 봤는데 굉장히 폭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지금 20% 정도 상승을 했을 때 급격하게 따라잡기는 당연히 변동성이 심한 장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어 보이나 장기간 저희가 조금씩 주가가 눌릴 때마다 충분히 담아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현재 어, 흔히 천주국이라고 하죠. 국방비를 천조를 써서 천주국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한 달 전에 발표한 트럼프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2,000조까지 국방 예산이 늘어나면서 로켓 산업이 미국에서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물론 요즘엔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미국이 섹터가 살아있는 한 한국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오늘 하루 급등했다고 속상해하면서 관심 종목에서 빼버릴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AP위성의 기업, AP위성은 말씀드린 그 제목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위성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성에 들어가는 핵심 경장품이랑 탑재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단순히 위성에 이렇게 조립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위성 탑재 컴퓨터나 데이터 저장 처리 장치, 통신 정찰, 기상 함법 관련된 탑재체처럼 위성의 두뇌 신경계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는 586억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73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위성산업의 특성상 수주 공백기에는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수주가 몰리는 해에는 실적이 크게 뛰는 구조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매출액이 558억 원, 여기 영업이익 한 87억 원 정도 실적 반등을 현재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올해부터 사상 최대 수주가 가셔야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은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예산이 실제로 집행이 되는 구간에 들어섰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몰리는 해는 굉장히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 정찰 위성도 AP 위성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군 정찰 위성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쏘는 게 아니라 소형 위성의 경우 한 번에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발사를 하게 됩니다. 총 44기 규모 정도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사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P 위성은 이 중에서 AIS라고 하죠. 즉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탑재체를 담당하고 있어서 수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성 경제 본격화의 수혜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인데요. 위성을 뭐 한 3, 40년 전까지만 하도 미국은 뭐 상징적으로 러시아와 대결하면서 상징적으로 쏘는 시대였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시대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와 농업과 이런 데에 도움이 되는 경제이기 때문에 위성 경제가 이제는 실제로 개화가 정말 앞당겨지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AP 위성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피비님께서 본 오늘의 모습 중에 가장 밝게 또 웃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피비님의 공략주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피비님께서는 사료주로 해서 이지바이오를 골라주셨는데 이지바이오 주가도 이지하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이지하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지바이오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는 주도주 안에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때마침 주도주가 조금 쉬어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같은 날 이런 기업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지바이오라는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대부분 이 기업을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기업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는 축산육 사료 첨가제랑 자돈 사료를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사료 첨가제 중심의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의 자돈 사료 비중 가지고만 사업을 했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4년에 미국 사료 첨가제 기업인 데브니시를 인수하면서 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료 첨가제 기업으로 체질을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체질 변화가 아직은 리레이팅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업 재무 구조를 특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4,6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하고 있고요. 더 좋게 보는 점은 매출액 증가분보다도 영업이익 증가분이 전년 대비해서 29.2%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데브니시 인수 효과가 본격 반영되면서 외형 성장과 함께 이익 성장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2026년에도 매출은 4,836억 원, 영업이익은 464억 원 정도로 현재 성장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투자 포인트로 보면은 먼저 이지바이오가 하고 있는 사료 첨가제 구조적 성장입니다.
농가들은 같은 사료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건강하게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사료 소화율을 높이고 장 건강과 면역력을 개선시켜주는 기능성 사료 첨가제의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 첨가제 시장은 구조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 진출 효과입니다. 이지바이오는 데브니시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 생산 공장과 영업망을 한 번에 확보를 했다는 점이 관세 영향에서도 탈피를 할 수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한 주의 경우에 거의 한 주가 동남아 국가 하나의 규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마켓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인데요. 2026년 예상 PER이 6배 중반 수준으로 글로벌 사료 첨가제 기업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주가 흐름까지 기대되는 이지바이오 오늘장 공략주로 골라주셨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 라인은 5,3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모두가 기다려왔던 조정인데 또 막상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손쉽게 뻗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담고 싶었던 종목을 담아야 되는 건지 PB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내용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아마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그 모습이 실현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조정은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5,000포인트 가까이 왔기 때문인데요. 기존 주도주들과 반도체 주식을 기존 주도주들과 반도체 주식들을 많이 비싸서 못 샀다면은 이번 기회에 조금씩 사보는 것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2만과 같은 상징적인 숫자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유의해 보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는 주가, 지수 대비해서 조금의 상승폭을 유지하는 산업군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KB증권 명동스타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